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에 체포된 이민자 숫자가 전국 수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체포된 이민자가 181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을 신분 유지 시 계속 허용해서 고정기간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급진 좌파 단체의 핵심 인물로 한인 남성이 지목됐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인 사업가로부터 시위 주도 대가로 수만 달러의 돈을 받은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9월부터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 좌석 배열이 기존 9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나 넓이가 1인치가량 좁아지게 됩니다. 항공사 측은 글로벌 추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에 체포된 이민자 숫자가 전국 수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엔 빠진 인원도 다수 있어 올해 상반기 실제 체포된 이민자는 181명으로 추정됩니다. 비영리 독립언론 더 시리가 어제 연방이민법원 체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C 비협력 도시에 대한 단속 강화 지침을 발표한 직후인 5월 26일에서 6월 2일 2주간 심리 출석을 위해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 갔다가 IC에 체포된 이민자 수는 총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연방이민법원에서 체포된 173명의 50.1%로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더 시리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6월까지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IC에 체포된 이민자는 전국 평균보다 약 14배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이민법원 내에서 집행되는 IC의 이민자 체포 비율은 0.5%에 불과하지만 뉴욕시에서는 무려 7%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IC의 이민자 체포가 주로 거리나 직장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뉴욕시에서는 법원이 이민자 체포의 1번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연방법무부 이민심사집행부 자료와 IC 자체 체포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심리 당일 법원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최소 71명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81명이 법원에서 IC에 체포됐을 것이란 분석인데 지난해 상반기 3명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서 IC에 체포된 이민자는 주로 성인 남성으로 가장 어린 나이는 19세 베네수엘라 청년, 가장 고령은 63세 에콰도르 이민자였습니다.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을 신분 유지 시 계속 허용해서 고정기간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HS와 IC가 마련한 비이민 학술 교환, 언론 비자 소지자 체류 기간 및 연장 절차 설정 방안은 지난 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자 요건을 지키는 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은 입국 시 한정된 기간을 부여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국무부는 2024 회계연도에 40만 건 이상의 F1 비자와 32만 건 이상의 J1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번 변경은 상당수 비자 소지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시도는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DHS는 대부분 비자 소지자의 초기 체류를 최대 4년, 일부 국가 출신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나 대학과 이민단체들의 반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철회됐습니다. 반대 측은 잦은 연장 신청으로 인한 행정 재정 부담, 유학생 유치 경제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30에서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 악화하는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국을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와 유혈 사태, 무질서, 그보다 나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 740조를 공식 발동해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의 치안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워싱턴 DC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찰력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린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펜 본디 법무장관이 지금 이 순간부터 워싱턴 DC 경찰국 지휘권을 가질 것이다며 의회와 시장에겐 적절한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워싱턴 DC의 법과 질서, 공공안전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할 예정이다며 그들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 행정부는 FBI, ATC, DEA, 국립공원경찰, 연방보안관국, 비밀경호국, DHS 등의 연방요원 500명을 워싱턴 DC로 대거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곧바로 조치가 이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방위군은 우선 800명이 투입되며 필요시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불안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우린 워싱턴 DC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를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급진 좌파 단체의 핵심 인물로 한인 남성이 지목됐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미국인 사업가로부터 시위 주도 대가로 수만 달러의 돈을 받은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예루살렘 포스트 등은 7일 더 피플스 포럼의 디렉터로 활동하는 한인 정성모 씨가 상하이에서 활동 중인 미국 출신 사업가 네빌 로이 싱햄으로부터 7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씨에게 돈을 지원한 사업가 싱햄은 중국 상하이에 살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급진 좌파 및 반미 성향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정 씨가 속한 더 피플스 포럼은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운동 등을 지향하는 좌파 성향의 단체로 극단적 색깔 때문에 의회가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체들은 IRS 자료를 인용해 정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싱햄으로부터 매년 연봉 64,021달러와 기타 활동 비용 등 약 7만 5천 달러의 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정 씨가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납치한 다음날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친팔 시위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 씨는 뉴욕에서 열린 폭력 시위에서 체포된 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3세 때 미국으로 가족을 따라 이민 와 뉴욕 우드사이드에서 성장했으며 뉴욕 시립대 헌터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12년부터 지역 사회 내에서 단체 조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적 상실 신고자는 매년 2만 1,000에서 2만 5천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3조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발적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자진 신고 전까지는 한국 부동산, 은행 계좌, 가족관계 등록부 등 서류에도 한국 국적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소유한 경우 국적 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국적 상실 후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 취득 및 보유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 국적자가 받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 사용을 반복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1회당 5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다른 나라 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가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타겟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격으로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의 주도 오스틴 시내의 한 타겟 판매장에서 30대 남성 1명이 총을 발사해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건강상 병력이 있는 30대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훔친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를 낸 뒤 다시 근처의 차량 판매소에서 다른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결국 오스틴시 반대편인 남쪽 지역에서 체포됐고 현재 구금 중입니다. 경찰은 타겟 매장의 주차장에서 남성 3명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중 2명은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개학 준비 쇼핑이 한창인 대형마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타겟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상가 직원들은 총성이 들리자 곧 그 자리에 엎드리거나 상점 문을 잠가놓고 대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타고 있던 차에서 뛰어나와 공포에 질려서 사방으로 달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타겟 본사도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7일 뉴욕시 최초로 1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감면 및 대학 저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우선 공무원들의 학자금 부채 3억 6천만 달러를 탕감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7일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장, 뉴욕시 행정서비스국장과 함께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시립 학자금 대출 감면 및 대학 저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싱글맘으로 3가지 일을 한 어머니를 예로 들며 자신과 형제 자매를 양육한 어머니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알고 있다며 대학 교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의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 상환 옵션을 지원하는 기업 서머와 최근 체결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합니다. 연방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과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가입한 공무원 10만 명의 대출 학자금 3억 6천만 달러의 상환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약 140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기존 대출 관리 및 상환 지원을 제공하여 매달 더 낮은 상환액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 예정인 자녀를 둔 약 160만 명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대학 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의 연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평균 3,000달러, 대학 학위 소지자의 경우 평균 7,000달러 절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0,000의 교육비를 절약하게 돼 뉴욕시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9월부터 일부 기종의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 좌석 배열이 기존 9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나 넓이가 1인치가량 좁아지게 됩니다. 항공사 측은 글로벌 추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일 보유한 여객기 138대 중 B777-302R 기종 11대에 9월부터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등석 8석, 비즈니스석 56석, 이코노미석 227석의 총 291석이던 좌석을 비즈니스석 40석, 프리미엄석 40석, 이코노미석 248석에 328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석보다 1.5배 넓고 운임도 약 10% 더 싼 프리미엄석을 확보하면서 이코노미석도 21석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석 너비가 1인치씩 줄었습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추세에 따른 것이란 설명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개편 후 새 좌석의 시트 두께가 더 얇아져 체감 공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코노미석이 좁아졌는데 가격은 왜 그대로냐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국내 대형항공사가 한계가 된 만큼 향후 17인치 이코노미석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인천에서 LA 등 양사가 취항 중인 40개 주요 노선에서 한계사 운수권을 10년간 반납하고 해당 노선에서 좌석 간격, 무료 수화물 등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코노미석 개조 기종은 해당 40개 노선을 피해 투입될 거란 해석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어제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인근 US 스틸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명은 실종 상태로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발은 US 스틸이 소유한 클레이튼 콕 워크스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어제 오전 10시 51분께부터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몇 차례의 소규모 폭발이 큰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인근 공사 현장 발판과 건물이 흔들렸으며 어두운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프리스턴 대학은 7일 학생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를 통해 오는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가구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구의 학생에겐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기숙사비, 개인 경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측은 전체 학부생의 약 69%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부생당 재정 지원은 8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이 밝힌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매학기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프리스턴 대학교 측에 따르면 올해 학비는 65,210달러이며 기숙사비, 식비 등 생활비까지 합하면 연간 9718달러가 필요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모두 문화원 극장에서 무료 상영되며 광복 이후 8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고전과 현대 한국 영화 총 10편을 선보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오프닝작으로 안중근과 독립군의 이야기를 그린 최신작 하얼빈이 상영되며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인 윤동주의 삶을 담은 동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첩보 스릴러 유령을 상영합니다. 또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에 오른 기생충 등 한국 영화 4편도 상영됩니다. 특별전의 사전 예약 및 전체 상영 스케줄은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개설된 고펀드미에 따르면 시애틀 출신 한인 여성 메리제인 정 씨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데에서 열린 2025년 변호사 시험 오전 세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모금 개설자 에네트 로페즈 씨는 정 씨가 쓰러진 직후 주변 응시생들이 시험 감독관에게 구조를 요청했으나 시험이 중단되지 않아 의료진 진입이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점심 휴식이 시작된 후에야 의료진이 접근했다고 했고 다른 목격자는 공공안전 요원이 CPR을 시행한 뒤 7에서 10분이 지나서야 응급구조대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는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고 일부 기억이 소실됐지만 곧 회복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